봅시다. 오케이. 자, 올라서이는 어서 오시고요. 일단 어제 제가 홍스타 형님 그 술 먹방에 잠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홍스타 형님이 또 그 제 홍보를 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구독자가 하루 만에 이 300명이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또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번 그러니까 이제 그 제 분석 방송은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 분석 방송은 간단하진 않아요. 제 방송을 이제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뭐 깊게 설명할 부분은 깊게 하고 갑니다. 뭐 대충 막 뭐 이 팀이 어떻고 저 팀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기들도 있죠. 경기가 많은 날에는. 근데 경기가 적은 날 또는 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경기들은 설명을 좀 오래 합니다. 그래서 막 한 경기에 막 10분, 15분 잡아먹는 경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유튜브 이제 막 오신 분들은 이 점 참고 바라고. 그리고 그 어, 이제 간단하게 좀 해달라 요청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간단함을 원하시면 유튜브 멤버십 하십시오. 표 다 정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 방송 스타일상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그레이스만 감독 잘할 것 같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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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자, 일단 1라운드 노팅엄 아스날한테 원정 가가지고 2대1로 졌어요. 근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개막전 때랑 그리고 이제 프리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노팅엄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라고요? 노팅엄의 장점이자 단점 뭐라고요? 1옵션 멤버와 2옵션 멤버의 기량 차이가 크지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노팅엄의 스티브 쿠퍼 감독이 주전을 꺼내는 데 있어서 조금 기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 명단을 봤을 때랑 얘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했는데 그 다음 경기 때 선발이 되게 좀 다르게 나오고 이런 경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의 장점으로 꼽자면 누가 나오든 어느 정도 틀 안에서 경기력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요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노팅엄 전력 상황 문제 없어요. 지금 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 교체로 들어왔던 엘랑가하고 그다음 아워니하고 걔네 둘이가 골 만들어 넣었죠. 그래서 지금 전력에서도 뭐 어차피 선발로 누가 나오든 간에 어차피 백업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노팅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문제는 셰필드입니다. 셰필드. 자, 개막 1라운드에 졌죠. 급펠 상대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 거는 당연했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뭐 슈팅 횟수, 그다음에 뭐 유효 슈팅, 그다음에 수비적인 측면, 수비 커버하는데 그런 다양한 지표들도 전부 다 압도적으로 다 밀렸습니다. 근데 셰필드가 더 많이 받아간 요소는 있어요. 받아간 뭘까요?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 거.
딱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옐로 카드. 예, 옐로 카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울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셰필드는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 내에서도. 자, 더 중요한 이제 전력 문제로 넘어갈게요. 전력 문제. 지금 셰필드가 수비 쪽, 그 다음에 미들라인 쪽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수비 쪽이나 이 미들라인은 뭐 제가 느끼기에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기존의 이제 주전 멤버들, 그리고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멤버들 해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기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문제입니까? 지금 최전방이죠. 최전방. 이게 셰필드가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챔피언십에서 이제 승격할 때 팀 내에서 1위의 그 득점 1위 했었던 은디아에 얘 어디 갔습니까? 마르세유 갔죠. 마르세유. 그리고 팀 내 득점 2위 맥버니. 지난 시즌도 지난 경기도 결장했죠. 그 발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경기도 결장을 했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결장 의심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공격수 내에서 맥버니를 그나마 1옵션으로 쓸 수 있는데 얘가 일단은 없어. 얘가 지금 발 부상이라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안 요소가 있겠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안 요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득점 3위였던 메가티, 얘는 뭐 맨시티 임대생이었죠.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야 이게 오늘 보면, 오늘 예상 명단 보면 지금 그 트라우레, 베니 트라우레, 요번에 셰필드로 여름 이적 시장 때 온 친구 있거든요. 걔하고 그 다음에 오슬라하고, 걔는 완전 개 백업이네. 개 백업. 예, 개 백업이에요. 그래서 뭐 솔직히 EPL에서 뛸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니 트라우레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뭐 큰 돈 아니에요. 한 500만 유로 정도 들여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직까지 이 프리시즌 경기 포함해서 셰필드에서 득점도 없어요. 예,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제는, 야 이게 셰필드가 득점이 가능할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노팅엄에는 지금 전력 문제가 없다고. 근데 지금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득점 1, 2, 3위가 전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야 얘네가 과연 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전력 봐봐. 지금 전력도 전력이고, 맞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챔피언십하고 EPL하고 기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하고 몸값 차이만 봐도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전력도 전력, 기량 차이도 심할 거고, 또 뭐냐?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EPL이 이번에 규정을 좀 바꿨죠. 추가 시간을 많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EPL 추가 시간 많이 줬습니다. 만약에 전반전을 꾸역꾸역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자 후반전에 체력적인 부담, 그 다음에 뭐 선수들이 만약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그런 백업에서의 뎁스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 전에 처음 꺼낸 게 뭡니까? 노팅엄 1옵션하고 2옵션하고 얘네들은 크게 기량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후반전 가가지고 체력적인 문제로 백업을 꺼내들더라도 지난 경기처럼 뭐 엘랑가나 아원이 이런 애들이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을 넣은 것처럼 후반전에도 충분히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득점 자원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지금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2옵션 멤버들도 오늘 결장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셰필드가 여러모로 불안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불안 요소가.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만 더 얘기하자면, 노팅엄이
지난 시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시즌 개막하기 전에 여름 이적 시장 때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뎁스도 넓혀 놓고 좋았는데 부상자가 너무 많았죠. 부상자가 거의 기본 8명, 9명은 깔고 갈 정도로. 그래서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던 시즌이라서 저는 노팅엄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런 부상자들도 되게 좀 복귀를 많이 했고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뛸 수 있는 선수들도 많기도 하고, 또 뭐냐면 노팅엄이 작년에 지난 시즌 22-23 시즌 자 원정에서 승률, 원정에서 몇 판 이겼냐? 단 1승 했어요. 근데 홈에서는 8승을 했어. 홈에서는 이길 만한 팀들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홈에서 또 승점을 먹었던, 예를 들어서 뭐 맨시티한테도 승점을 먹었었고, 그 다음에 뭐 리버풀, 아스날 이런 애들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야, 홈에서는 일단 장난질 안 할 것 같다. 그냥 90분 내도록 좀 퍼부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전력 기준 노팅엄보다 조금 낮게 평가되는 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아봐야 한 5팀. 그래서 노팅엄은 어떻게든 잡을 만한 팀들은 잡고 봐야 돼요. 제 얘기가 대충 이제 그 틀이 그려집니까? 틀이 그려지세요? 이제 이런 전력 상황, 그다음에 뭐 결장자 부분, 그다음에 뭐 나중에 후반에 갔을 때 그런 백업 멤버들에 대한 그런 기용들, 그다음에 홈 원정의 상황,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다 그려봤을 때 저는 일단 오늘 노팅엄 승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딱 적어 놓은 것처럼 지금 전력 기준으로 노팅엄보다 낮은 팀들은 몇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팅엄이 어떻게든 특히나 홈에서 잡을 만한 팀은 무조건 잡고 봐야 돼요. 그리고 쿠퍼 감독이 이 지난 시즌에 홈에서 특히나 이제 그 작년 10월달인가 11월달에 재계약 이후로 홈에서는 되게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노팅엄 승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팀 내에 득점 1, 2, 3위가 다 없어요. 만약에 오늘 맥버니가 나와가지고 뭐 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버니가 회복을 해서 나온다곤 한들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셰필드가 득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일단은 언더 쪽도 괜찮겠죠. 언더 쪽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일단은 이런 노팅엄의 상황들, 그리고 노팅엄이 지난 시즌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꽤나 잘해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런 이 뎁스가 얇은 팀들을 빨리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노팅엄도 작년에 보세요. 여름 이적 시장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잔류에 대한 의지를 밝혔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하게 잔류를 했어. 그래서 야, 이제 초반부터 그렇게까지 뭐 뭐랄까요, 좀 장난질이나 이런 거나 좀 안 할 것 같아. 잡을 경기들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노팅엄 승에다가 노팅엄 마행 같은 경우에는 전 도전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노팅엄이 만약에 뭐 90분 내도록 몰아친다면, 특히나 뭐 엘랑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때 교체 투입돼가지고 굉장히 잘했었고, 뭐 아원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브래넌 존슨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깁스 화이트라든지 충분히 이제 크랙형으로 뛸 만한 또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노팅엄 마인까지도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메스하고 마르세유. 메스. 자, 지난 경기 스타드렌 상대로 5대1로 박살이 났습니다. 마치 제 얼굴처럼. 제 얼굴처럼 일단 박살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메스가 못한다. 두 번째, 렌이 잘한다.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타드렌 이번 시즌 기대한다고. 예. 특히나 저는 스타드렌의 이 제네시오 감독을 그래도 신뢰를 하는 와중에 요번에 뭐 엔조르페라든지 아니면 낭트에서 블라스라든지 중원에 힘을 더 줬어요. 영입을 하면서. 그것도 적은 돈을 준 게 아니야. 스타드렌이라는 구단 입장에서는 꽤나 큰 돈을 주고 영입한 겁니다. 자, 근데 레니 지금 이제 작년에는 수비 쪽에 뭐 조금의 불안 요소는 있었죠. 뭐 테아테라든지 요런 애들 조금의 불안 요소는 있었지만 그래도 야 지금 뭐 최전방도 그렇고 지금 중원도 그렇고 레는 그냥 제가 이제 명단을 딱 보잖아요. 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백업으로 이 옵션으로 기용할 선수들까지도 괜찮게 영입을 했어. 그래서 야 레는 이번 시즌 정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렌이 잘한 겁니다. 렌이 잘한 거야. 그래서 이 경기 때문에 메스를 저평가하지 마라.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이거라서 굳이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메스 일단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그 2에서 일단은 득점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뭐 승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득점을 많이 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득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뛰었던 이 승격을 만들어냈던 주전 멤버들이 그대로 같이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5에서 6라운드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얘네들의 지금 이 경기력과 전력을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당장에. 그래서 한 5, 6라운드까지는 어느 정도 강팀 그리고 약팀 붙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마르세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르세유가 일단은 올 시즌을 기점으로 거의 세 판 짝이에요. 지금 현재. 감독도 바뀌었죠. 마르셀리노 감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자 챔스. 야 이게 챔스 이 3차 예선에서 탈락이에요. 이게 정말 뼈 아픕니다. 물론 그런 이점은 있겠죠. 야 리그 그래도 이제 챔스를 탈락했으니까 리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지라는 건 있겠지만 반대로 선수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되게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챔스를 뛰기 위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챔스를 뛰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데 이 챔스 예선 탈락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감독 오자마자 새 판을 짜자마자 지금 이 탈락을 맛봤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일단 주중에 챔스 일정이 있었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 오늘 또 원정길이기도 하고 체력적인 문제는 조금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리그에서 지난 경기 이제 랭스 상대로 2대1로 이겼잖아요. 단순히 보자면 리그 출발 자체는 괜찮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21시즌, 22시즌 이제 뭐 21시즌에는 리그왕 2위 했었죠. 그 다음에 22시즌에는 3위를 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마르세유가 잘해줬었는데 지금 마르세유는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와 달라요. 뭐 그 전 시즌에 산파울리 감독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이고르 투도르 감독 이때랑은 분위기도 전력도 감독도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마르세유도 이 단순하게 강팀으로 당장 분류하기는 힘들다. 물론 선수진들 자체가 기본적인 이 역량이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뭐 10위권 밑으로 아니면 뭐 8, 9위권까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떨어질 일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스타드렌을 내가 좋게 평가하듯이 마르세유를 좋게 평가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뭐 세판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또 괜찮은 점은 뭐냐면 아까 우리 셰필드 이 챔피언십에서 팀 내 득점 1위가 근데 어디 갔다 했죠? 마르세유 갔다 했잖아요. 건디아에. 그리고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적을 했지만 부상으로 이제 경기를 뛰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올 시즌부터 이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출발을 하는 우나이. 모로코 국대 아시죠? 그래서 야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콘도그비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장 뭐 론지에나 아니면 뭐 기행두지, 그래도 받쳐줄 만한 애들은 그래 기본적으로 이름값이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뭐 이 경기를 너무 불안하게 보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대신에 마르세유의 승을 잡아가기에는 난 조금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 제가 이제 챔스 3차 예선 때 마르세유 승을 잡아갔잖아요. 그 이유는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는 일단은 현재상으로는 마르세유를 잡아가기에는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세 판을 짰는데 그 판이 정말 단단한 판인지 아니면은 그냥 응? 몰라.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요런 느낌이고. 자, 또 한 가지는, 자, 마르세유가 지금 챔스 3차 예선 2경기, 그리고 리그 한 경기 치르면서 전부 다 실점이 있어요. 전부 다 실점이 있고, 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2부 리그에서 홈에서의 득점력 같은 경우에는 꽤나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메스가 홈에서 득점을 해준다면, 왜냐면은 뭐 지금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점이 있다 보니까 득점을 해준다면, 야 뭐 최소 1대2 스코어는 생각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야 마르세유가 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먹힐 가능성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세유 승보다는 차라리 오버가 나을 것 같아요. 오버가. 물론 얘네 두 팀이 통산적으로 무승부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언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얘네 둘의 맞대결 통산적으로 언더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양득은 좀 깔아줄 것 같아. 메스도 넣고 마르세유도 넣는. 그래서 양득을 깔아준다면 오히려 마르세유 승 쪽보다는 오버 쪽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스코어도 딱 1대2 정도. 마르세유가 이길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판을 짰고 불안 요소는 있기 때문에 차라리 승보다는 오버 쪽이 조금 더 마음 편할 것 같다. 배팅하기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일단 뭐 지난 시즌에 이 잔류는 했지만 야, 후반기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다. 후반기 성적이. 그리고 여러분들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작년 분데스 홈팀만, 그러니까 작년 분데스리가 성적을 홈만 딱 나눠봤을 때 꼴찌가 어딘지 아십니까? 홈 꼴찌. 가장 홈에서 못한 팀 어디일까요? 뭐 강등 팀들 중에 있겠죠. 그죠? 누구냐면 브레멘이에요. 홈에서 가장 못했습니다. 자, 승점이 17점이에요. 작년에 홈에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이제 지난 시즌이랑 비교해서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변화 없이 그냥 지난 시즌에 잘해줬었던 그런 주전 선수들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전력에서는 딱히 문제가 될 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 홈에서 브레멘
좀 불안 요소는 있지만 뭐 그래도 전력은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넨. 어, 자, 일단 슈퍼컵. 일단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줬었고요, 그죠? 뭐 제대로 탈탈 털렸고, 이게 당장에 참, 이 미넨의 색깔이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음, 너무 안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작년에 항상 한창 이제 바이에른 미넨의 약점이라고 언급됐던 게 뭐예요? 작년 미넨의 약점 뭐였습니까? 작년 미넨의 약점은 일단 첫 번째는 센터 포워드야. 어, 레반의 빈자리 맞잖아요. 그래서 센터 포워드.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수비죠. 어, 좌파 메카노. 경기력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이 우파메카노가 일단은 뭐 그 슈퍼컵 때는 우파메카노를 선발로 꺼냈었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뭐 지금 김민재하고 저는 뭐 저는 이 데리우트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네덜란드의 수비진들, 네덜란드의 센터백들은 정말 믿고 봐야 됩니다. 네덜란드에 진짜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저기 뭐냐 뭐 요번에 토트넘 간 뭐 반더벤이라든지 맞잖아요. 그다음 뭐 뉴캐슬에 지난 시즌에 이적했었던 스벤 보트만 이런 애들 완전 그냥 스벤 보트만은 진짜 탑 클래스 됐죠 지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네덜란드 출신 애들은 정말 믿고 본다. 네덜란드 수비진 믿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 그런 우파메카노의 그런 뇌절 부분을 김민재가 충당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야 지금 작년 미넨의 약점은 이제 없어졌다. 다만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나? 뭐가 남았어? 투엘이 남았죠. 야, 인마가 진짜 제대로 된 구멍인데, 이 투엘 체제의 미넨이 진짜 볼맛이 너무 안 나요. 그래서 기대도 안 되고. 근데 일단 전 기본적으로 미넨이 브레멘한테 너무 강하다. 이거는 뭐 선수진들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도 배제시켜도 될 정도로 그냥 선수 대 선수 상성으로 그냥 미넨이 너무 강해요 브레멘한테. 음. 그래서 뭐 미넨 쪽을 잡아가는 거는 너무나도 좀 당연해 보이는데 제 기준에는 미넨 쪽이 뭐가 당연히 이길 거는 같은데 뭐랄까요? 이 슈퍼컵 때의 경기 내용을 봤다면 슈퍼컵을 보신 분들이라면 핸디캡, 언오버 못 건드린다. 안 그래요? 여기서 슈퍼컵 보신 분 계신가요? 솔직히 라이프치하고 경기했을 때 그때의 미넨의 경기력을 봤을 때 오늘 핸디캡하고 언오버 가져갈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아무리 상성에서 강한 브레멘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자, 첫 경기긴 하지만 지켜보자. 지켜봅시다. 예. 저는 굳이 바이에른 미넨 일반승은 배당 메리트도 없고 그냥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굳이 간다면 그냥 일반승만 그냥 양념으로 가세요. 양념으로. 아시겠죠? 왜냐면 진짜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미넨이 흔히 브레멘한테 했을 때의 그런 경기력으로 똑같이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뭐 당연히 마헤르다 오버까지 찍어 가야겠죠. 근데 지금 투엘 체제에서 미넨이 경기력이 좋습니까? 많이 공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다면 어,
일단은 가지 말자 이거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 경기는. 아시겠죠? 야 47분이다. 마치 내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춘 것처럼 그죠? 왜냐하면 에르디비시하고 라리가를 설명하기 싫으니까 마치 내가 딱 전략을 구상한 것처럼 47분이 되었네요. 자, 헤라클레스 경기는 그냥 오버 쪽으로 찍어 가시고요. 마요르카는 그냥 막 언더만 가세요. 언더만 가면은 계속 들어옵니다. 마요르카는. 자, 발렌시아는 승으로.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라스 팔마스하고 4대가 안 맞아요. 발렌시아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6경기 마무리하고, 제가 아까 전에 강조드렸던 경기는 뭐 어떤